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0회차부터 계약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60회차에 설명드린 계약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찰 때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주요한 마일스톤들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0회차부터 4차례에 걸쳐서 이 입찰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는 계약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또는 문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 마일스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60회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회차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MOU, MOA, LOI, LO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OU, MOA, LOI, LOA 같이 약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약 관리를 하면서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계약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정의되지 아니한 약어,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는 또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 또는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정의되지 않은 그런 약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서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정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면 MOU라고 하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입니다. 그야말로 언더스탠딩을 노트한 그러한 문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약적 구성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서로 간에 이해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표기한 문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MOA라고 하는 것은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메모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수준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이긴 하지만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문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Letter of Intent를 줄임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낙찰 의향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향을 나타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낙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 발주자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LOI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LOI의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발주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A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편지, 그것을 줄여놓은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낙찰 통지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찰 통지서는 acceptance를 표현하는 편지를 의미하고 그래서 계약을 구속한다. 그러니까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etter of acceptance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청약이라고 하는 행위와 승낙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청약이라는 표현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offer, tender, bid, proposal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건설 계약에 있어서 청약은 문제가 안 되죠. 일이 있으면 많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고 그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 입찰 시에는 이제 입찰자라고 부르죠. 오퍼러 또는 텐더러 또는 비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입찰자들이 입찰을 할 테니까 이 청약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많은 청약들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청약, 이게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그런 행위를 승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승낙을 표현하는 단어가 acceptance 또는 awar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cceptance를 표현한 그러한 편지가 특정 입찰자에게 발급이 되면 그 입찰자는 그때부터 입찰자의 자격이 아니라 시공사, 컨트랙터의 자격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에도 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문서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피디 계약 조건에는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이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Letter of Tender, 청약을 표현하는 그런 문서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Contract Document를 구성하는 각각 문서들에 대해서는 14회차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14회차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낙에 대해서 이제 acceptance죠. 좀 더 살펴보면 입찰자가 청약을 했는데 만약에 발주자가 그냥 승낙을 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 승낙을 했다. 조건을 달아서 승낙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거냐? 그러한 경우로 하게 되면 승낙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부 승낙을 한 경우에는 반대 청약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승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반대 청약, 오퍼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때는 그 반대 청약을 받은 상대방, 입찰자가 되겠죠. 입찰자가 승낙을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조건부 승낙을 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승낙은 입찰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입찰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효력을 갖지 못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발주자들이 입찰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입찰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그 입찰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입찰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낸 입찰서는 그 효력이 입찰 유효 기간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주자가 그 입찰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 입찰 유효 기간의 연장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입찰 유효 기간의 연장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강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찰자의 입찰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은 입찰 유효 기간 내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주자가 입찰 유효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입찰자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입찰자가 조건을 내걸 수도 있어요. 내 입찰 금액은 입찰 유효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만약 입찰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면 내 입찰 금액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입찰자의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유효 기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의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